안녕하세요. 관계연구소 커넥터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와의 대화 끝에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거나 원치 않는 적을 만들어버린 것 같아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무기, 바로 말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본인은 그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뒤돌아서서 깊은 상처를 입거나 관계를 끊고 싶어지게 만드는 분들 말입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과 대화만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어느덧 그 사람 주변에는 적들이 가득하죠. 왜 유독 어떤 사람들은 말투 하나로 천냥빚을 갚기는커녕 없던 적까지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예의가 없어서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말투 하나로 적을 만드는 사람들의 아주 독특하고도 서늘한 심리학적 공통점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내용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을 괴롭혔던 누군가의 말투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가여운 방어 기제로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도 모르게 흘렸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로 꽂히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팀장님에게 프로젝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님은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팀원들이 다 듣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씨, 내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가르쳐줘야 알아듣습니까? 이게 최선이에요? 이 말을 들은 A씨의 심정은 어떨까요? 팀장님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보다는 비난과 우월감이 가득 차 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A씨는 팀장님을 존경하는 대신 속으로 칼을 갈며 적이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말투로 적을 만드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투사적 동일시라는 심리 기제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면 열등감이나 불안감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타인에게 던져버리는 것이죠. 내가 무능하다고 느끼는 대신 상대방에게 당신이 무능하다는 식으로 거칠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슬픈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말투로 적을 만드는 사람들은 순간적인 감정이 폭발할 때 이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아미그달라 하이제킹 상태에 자주 빠집니다. 편도체가 뇌를 장악해버리는 것이죠. 이때 그들은 상대를 대화의 파트너가 아니라 공격해야 할 적이나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감정적인 비난이 섞인 말투가 나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비난을 들을 때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와 똑같은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거친 말투로 상처를 주는 것은 실제로 몽둥이로 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충격을 줍니다. 적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이 휘두르는 말의 몽둥이가 상대에게 얼마나 큰 육체적 고통에 가까운 통증을 주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공감 불능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자기중심적 편향이라는 강력한 인지 왜곡이 존재합니다. 나는 솔직하고 털털한 거야. 나는 뒤끝이 없어서 그래라는 말로 자신의 무례함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뒤끝이 없다는 말은 본인만 시원하다는 뜻입니다. 쏟아낸 말의 쓰레기는 상대방이 고스란히 치워야 하는데 본인은 쓰레기를 버렸으니 깨끗해졌다고 믿는 격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말투를 쓰고 있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의 기술, 즉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투가 거친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의 전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거친 말을 뱉을 때
같이 화를 내면 여러분도 똑같이 적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는 관찰자 모드로 들어가세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의 불안함을 내게 투사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뇌의 전두엽이 꺼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중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업무 효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차분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의 핵심은 I 메시지, 즉 나를 주어로 한 대화법입니다. 당신이 무례하다가 아니라 당신의 그런 표현 방식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나의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응하면 상대는 자신의 말투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혹시 말투 때문에 오해를 받는 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3초의 법칙입니다. 말을 내뱉기 전 딱 3초만 멈춰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첫째, 이 말이 사실인가? 둘째,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사실이고 필요하더라도 친절하지 않다면 그 말은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옷차림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 옷 진짜 별로다, 너랑 안 어울려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입은 옷도 개성 있지만 저번에 입었던 파란색 셔츠가 너의 인상을 훨씬 밝게 해주는 것 같아. 어떠신가요? 전자는 적을 만들지만 후자는 조언을 해준 고마운 친구가 됩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내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는 한 끗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싶거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미안해. 그때 내 말투가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한마디가 수년 동안 쌓인 오해의 벽을 허무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기는 큰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쿠셔너 사용을 습관화해 보세요. 실례지만 죄송합니다만 바쁘시겠지만 같은 말들을 문장 앞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말의 온도는 10도 이상 올라갑니다. 말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을 담아도 그릇이 더럽고 깨져 있으면 보석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진심이라는 보석을 친절이라는 예쁜 그릇에 담아 전달해 보세요. 사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가장 큰 진실 중 하나는 우리가 하는 말의 90%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의 공유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어버려도 당신과 대화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평생 기억합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의 핵심은 논리가 아니라 공감의 온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말투 하나로 적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내면의 결핍과 불안을 서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라고 자책하고 계셨나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의 표현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고 그 화살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내면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화살을 맞고 아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나 자신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심 어린 따뜻한 말투를 건넬 수 있습니다. 말투는 기술이 아니라 성품이고 성품은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관계연구소 커넥터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관계와 단단한 자존감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